서울 용산구 중심가. 목요일 저녁 이후 7시 30분. 하늘은 무너질 듯 어둡고 장대비는 거리의 모든 색을 쓸어 담아 번지듯 흐르고 있었다. 붉고 푸른 간판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사되어 흡사 넣은 물감처럼 출렁였다. 그러나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정비소 지훈자동차 정비만은 유독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박지훈은 손에 묻은 기름때를 털며 하루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올해 30. 그는 20살부터 자동차 정비를 시작해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을 이 작은 공간에서 보내고 있었다. 손재주는 타고났다고 평가받았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다. 한 달 월세 75만 원을 겨우 맞추고 있었고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만 매달 200만 원. 여동생 지수는 서울의과대학에서 공부 중이었고 등록금과 생활비도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오빠. 오늘도 늦내 정비소 한쪽 구석에서 라면 냄비를 휘젓던 지수가 말했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 대신 정비소에서 공부하던 참이었다. 미안. 마지막 손님 차가 좀 꼬였어. 지훈은 고개를 숙여 손을 털며 대답했다. 오빠는 너무 꼼꼼해. 다른 정비소였으면 대충 하고 퇴근했을 텐데 차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거야. 대충은 없어. 지훈이 무겁게 말하던 그 순간 쾅 갑작스러운 충돌음이 정비소 밖에서 울려 퍼졌다. 둘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갔다. 비가 퍼붓는 거리 한복판. 검은색 제네시스 G8 시구 한 대가 가로등 기둥에 세차게 부딪혀 있었다. 차 전면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엔진룸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헉, 완전 박살이네. 지수가 탄성을 내뱉었다. 차 안에서는 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우산도 챙기지 않은 차에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빗물이 그의 얼굴과 작업복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성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미인이었지만 눈빛엔 공포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아이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괜찮아요. 차가.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유진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녀가 한국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세아테크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일단 차에서 나오시죠. 아이가 많이 젖었어요. 지훈은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쳐 그들 위를 덮어주며 정비소 안으로 이끌었다. 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견인차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보험에도 연락을 해야 하고 유진의 말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날씨엔 견인 부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봐 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고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근데 이 시간에 괜찮으세요? 문도 닫을 시간이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도 별일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지훈은 다시 작업복 상의를 걸쳤다. 그의 손등엔 아직도 기름 얼룩이 남아 있었다. 아이 하민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우리 차 고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민이구나. 멋진 이름이다.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 하민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유진은 순간 울컥했다.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보인 남자는 처음이었다. 전서유진이라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훈이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차량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브레이크 라인이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이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른 것 같아요. 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로 직감했다. 회사 내 경영권 싸움, 익명의 협박 전화, 주차장 타이어 사건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설마 누가 그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브레이크가 의도적으로 절단됐다는 건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유도했다는 말입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정비소 벽에 고정되어 있었다. 또다시 이렇게까지? 혹시 경찰에 신고할까요?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요. 지훈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부 교체해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부품을 내일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쯤에는 마무리될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다. 혹시 급히 가셔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내일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유진은 말을 아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내일은 그녀가 회장직을 지킬 수 있을지 결정될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럼 지금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이 시간에? 이 비에 잡힐까요? 글쎄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죠.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앱을 켰지만 예상대로 반응이 없었다. 말씀하신 목적지가 어디셨죠? 보광동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순간 놀랐다. 보광동이라니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보광동, 꽤 멀리시네요. 혹시 회사 제공 숙소세요? 네, 그런 셈이에요? 유진은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사실 그녀는 보광동 중심에 있는 20억짜리 펜트하우스의 실소유자였지만 이 남자에게 그런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좀 낡긴 했지만. 정비는 제가 직접 했으니 안전하거든요. 에이, 너무 죄송해요. 번거롭게 해드릴 순 없죠. 정말 괜찮아요. 마침 집도 그쪽 방향이니까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하민이 조용히 말한다. 엄마, 아저씨랑 같이 가요. 밖에 무서워. 유진은 순간 가슴이 찌릿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하민은 늘 불안했고 유진은 그 불안을 혼자 감당해왔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비소 뒤편. 낡은 회색 소나타 한 대가 대기 중이었다. 외관은 오래돼 보였지만 내부는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뒷좌석에는 작은 담요와 아이 쿠션이 놓여 있었고 차 안에서는 은은한 원두 커피 향이 났다. 아저씨 차에서 좋은 냄새 나요? 하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 그거 커피 좋아해서 원두 몇 개 차에 두거든. 방향제보다 나아서.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 담요는요. 가끔 아이 손님 태우면 쓰라고 둔 거야. 너처럼 귀여운 손님이 올 줄은 몰랐지만 유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가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질까? 보광동까지는 어떤 길로 가면 될까요? 지훈이 물었다. 내비게이션 켜드릴게요. 유진이 휴대폰을 켜며 말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이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회사에 다녀요.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대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정비소지만요. 지훈의 말에 유진은 살짝 놀랐다. 자신이 지원한 회사가 유진의 회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럼 아이 아버지는 지훈이 말을 흐리며 물었다.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다. 유진은 짧게 대답했다. 혼자 키우고 있어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이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지만 여전히 제 걱정만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지만 회복 중이라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병원비도 혼자서, 네. 그리고 여동생도 있어요. 서울의대 다니는데 등록금도 제가 다 대고 있고요. 유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이 남자는 진짜구나.
세상이 무너질 듯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담담히 버티는 모습. 자신의 회사, 자신의 집, 자신의 포지션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차는 어느덧 보광동의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다. 유진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펜트하우스를 가리켰다. 여기요. 지훈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 더힐 단지였다. 여기 진짜 회사 숙소예요. 지훈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유진은 작게 웃었다. 네,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해줬어요. 그리고 재빨리 하민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정말 감사했어요. 내일 차 찾으러 갈게요. 지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잠깐만요 하며 차에서 내렸다. 수리비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유진은 그 순간 당황했다. 그녀에게 2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의미 없지만 이 남자의 정직함이 마음을 움직였다. 전체 브레이크 시스템 교체라 부품비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의 말은 여느 정비업체처럼 눈치껏 부풀린 게 아닌 솔직한 견적이었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유진은 고개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인사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지훈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보광동 펜트하우스, 그리고 말투, 복장, 태도. 어딘가 평범한 직장인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 브레이크 라인 절단.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날 새벽 6시. 서유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하민이 아직 곤히 자고 있는 침대 곁을 지나며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다.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다. 오늘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날이었다. 세아테크의 향후를 좌우할 이사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운명을 판가름할 자리였다. 거실에 놓인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쳐본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회장인 시아버지 이병철과 그의 형, 이정우 이사. 그들은 이번에도 또 시간을 앞당길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고 이미 몇 번이나 그렇게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었던 전적이 있었다. 어젯밤 브레이크, 그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을 거야. 그 순간 조용하던 거실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비서 김 차장의 이름이 떴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진은 핸드폰을 세게 쥐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정우 이사가 이사회 시간을 10시로 앞당겼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은 벌떡 일어나 벽시계를 바라봤다. 아침 8시 10분. 딱 2시간 남았다. 게다가 오늘 오후 2시에 임시 주주총회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네요.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회장직 박탈. 회사 정관이 그렇게 짜여 있었다.
김 차장, 당장 차량 준비해 주세요. 그게 회장님 차량들이 모두 정비소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뭐라고요? 어젯밤 지훈의 정비소로 간 차량을 제외하곤 전부 동시 정비.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산된 시간표였다. 유진은 절망감에 빠진 채 손가락을 덜덜 떨며 지훈의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훈 자동차 정비입니다. 익숙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안녕하세요. 저 어제 차 맡긴 서유진이에요. 아, 유진 씨, 좋은 아침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차 수리 끝났나요? 아, 그게 부품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오후 3시쯤은 돼야 끝날 것 같은데요.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오후 3시. 그럼 이미 모든 게 끝난 후다.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강남 청파로 쪽으로 가실 수 있나요? 청파로요?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세아테크 본사 쪽이에요. 세아테크, 요. 지훈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혹시 그 회사에 다니세요? 네. 그런 셈이에요. 신기하네요. 오늘 사실 저도 그쪽 가려 했거든요. 네. 오늘 세아테크 정비팀 면접 일정이 있어서요. 제가 지원했거든요. 유진은 놀라움의 말을 잊었다. 면접? 이게 정말 우연일까? 정말요 몇 시예요? 10시요? 제겐 너무 중요한 기회라서.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내 차를 고쳐주던 그 사람. 오늘은 내 회사의 면접자.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 씨.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현실이 마치 소설처럼 느껴졌다. 그가 자신을 여느 손님처럼 대해주었던 단 한 사람. 지금. 그가 나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 30분 후 지훈은 정갈한 셔츠와 단정한 머리로 보광동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유진을 본 순간 그는 눈을 깜빡였다. 전날에 젖은 머리, 평범한 셔츠 대신 그녀는 샤넬 정장, 다이아몬드 목걸이, 까르띠에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으세요. 지훈이 솔직히 말했다. 회사엔 좀 격식을 차려야 해서요. 유진이 어색하게 웃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지훈은 면접을 앞두고 긴장감에 말이 없었고, 유진은 그를 보며 그 순간이 두렵고도 기대되었다. 왜 세아테크에 지원하셨어요?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죠.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 동생 등록금. 정비소만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술에는 자신 있으세요? 그건 정말 자신 있어요. 10년 동안 일하며 단 한 건도 사고 낸 적 없고, 어제 유진 씨 차처럼 위험한 상황도 바로 파악했으니까요. 유진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학벌도. 배경도 없이 순수한 실력 하나로 버텨온 사람.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급히 울렸다. 네. 엄마, 지금 혈압이...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응급실로 면접은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그의 눈동잔 망설임도 없었다. 유진은 바로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세요. 면접은 나중에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급히 차를 돌려 응급실로 향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요동쳤다. 이 남자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어. 청파로 한복판 32층짜리 세아테크 본사. 서유진은 구두를 벗어들고 달렸다. 건물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 비상계단을 통해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다. 30층. 이사회실 문이 딱 닫히는 순간 회장님. 벌써 시작됐습니다. 비서 김 차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몇 시 시작이죠? 9시 30분입니다. 계획보다 30분이나 앞당겼다고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사회실은 이미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전 회장 이병철과 그의 형 이정우가 정면에 앉아 있었고 12명의 이사 중 유진을 지지하는 인물은 단 3명뿐이었다. 늦었군요. 유진 씨, 이정우가 냉소 섞인 미소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통 상황이 조금... 그럴 리가요. 회장 전용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 이병철이 날카롭게 비꼬았다. 유진은 차분하게 앉으며 말했다. 모두 정비 중이라더군요. 이상하게도요. 이사회는 조용해졌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이정우가 책상 위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세아테크의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너무 빠른 결정 아닌가요? 유진이 반박했다. 3년 동안 매출 정체, 협력업체 이탈, 직원 사기 저하, 이쯤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병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단지 내가 여자이기 때문 아니에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여자가 회사를 경영하는 시대가 아니라서요.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대답이었다. 그럼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유진의 말에 모든 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주식도 전량 매각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그녀의 주식은 전체의 35%.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이병철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물었다.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삼지 매출 증가, 신규 계약 확보, 직원 만족도 향상, 구체적으로 이정우가 물었다. 매출 30% 증가, 대형 계약 3건 이상, 직원 만족도 90% 이상. 그건 일주일 만에 불가능한 수치야. 이병철이 비웃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정원을 갖고 움직인다는 조건해. 좋아.
대신 외부 컨설턴트나 특별 도움은 일절 금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진은 그렇게 벼랑 끝에 승부를 택했다. 이사회 후 유진은 30층 사무실에서 망설였다. 비서 김 차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예정됐던 정비팀 채용 면접은 어떻게 할까요? 몇 명이 지원했지요? 총 8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요? 박지훈 씨요. 어머니 응급 상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은 멍하니 김 차장을 바라보았다. 그 지훈, 다른 지원자들은 어땠나요? 평균적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분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기회, 그에게 한 번 더 주자. 박지훈 씨 이력서 가져와 주세요. 서류를 넘겨받은 유진은 깜짝 놀랐다. 10년 무사고 정비. 고객 만족도 98.7%. 복잡한 시스템 진단 전문. 이분. 실력 정말 괜찮네요. 그렇긴 한데 학력이 어때요? 전문대 졸업입니다. 나머지 지원자는 전부 4년제 이상이고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실력이 중요하죠. 학벌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면접 보겠습니다. 김 차장이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요.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익숙한. 그리고 살짝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저예요. 유진이에요. 어제 차 맡기신? 유진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면접은 못 오셨죠? 네. 정말 죄송해요. 포기한 줄 알았어요. 혹시 내일 면접 보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제가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네. 내일 오전 10시. 세아테크 30층 회장실로 와주세요. 회장실이요? 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내일 면접 때. 제가 누군지 아시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지훈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내했지만 그녀는 이미 전화를 끊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박지훈은 세아테크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30층 유리 회장실. 그는 한 손에 정비 포트폴리오 파일을 꼭 쥐고 있었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직원이 다가와 안내했다.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자 지훈은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서유진, 전날 펜트하우스 앞에서 내려준 그 여성이 세아테크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지훈은 입이 바짝 마르며 머리가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이죠? 꿈인가요? 아니에요. 전 세아테크 회장 서유진입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유진은 손짓으로 그를 앉혔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 주세요. 저 그냥 정비소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그 정비소에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죠.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저를 회장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신 것도 처음이었어요.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혼란, 당황, 부끄러움, 그 모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그럼 이 면접은 진짜 면접이에요. 유진이 확고히 말했다. 박지훈 씨.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박지훈 씨?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유진의 말에 지우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학벌도 없고, 이름 있는 정비소에서 일한 적도 없고, 하지만 기술은 누구보다 뛰어나죠. 유진은 조용히 지훈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펼쳤다. 10년 무사고 경력, 고객 만족도 98.7%, 전날 브레이크 라인을 육안으로 진단해낸 정확도까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했던 일을 누군가 이렇게 세심히 기억하고 평가해 주는 건 처음이었다.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전구가 들어섰다. 그 뒤엔 이병철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따라왔다. 유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전구가 노려보듯 말했다. 면접 중이에요. 삼촌. 유진이 차분히 대답했다. 면접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야. 일주일 안에 회사를 뒤집어야 한다면서 이병철이 비웃듯 말했다. 그들의 시선은 곧 지훈에게 꽂히었다. 저 친구가 누구지 신입 기술 고문으로 면접 중입니다. 유진이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이정우가 코웃음을 쳤다. 기술 고문 학력은 전문대의 졸업입니다. 지훈이 직접 말했다. 전문대? 우리 회사에서 그런 학벌은 간부로 채용한 적 없는데 이병철은 아예 대놓고 비웃었다. 저는 간부가 아닙니다. 단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묻지. 지금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인 브레이크 패드 불량률이 얼마인지 아나? 이병철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지훈은 한치 망설임 없이 말했다. 15.71%입니다. 업계 평균의 5배 수준이죠. 회장실이 조용해졌다. 어떻게 알고 있지? 이정우가 당황한 눈으로 유진을 보았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재료 온도 관리 실패입니다. 이미 수차례 현장에서 보고했지만 본사는 무시했죠. 그건 단순 장비 노후 때문이야. 이병철이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파기도. 단가를 25%나 이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업체. 20년 넘게 성실하게 납품해온 곳입니다. 유진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감정도 없었다. 단지 팩트만을 정리해내고 있었다. 저는 총우석 정비소 사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절박한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긴 어려울 것 같군요.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채용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진아 이정우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내가 회장입니다.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겠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안 받았잖아. 신입 채용은 회장 권한 내입니다. 정관 4조 2항. 직접 확인하시죠. 유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병철과 이정우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두고 보자.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조용해진 회장실. 지훈은 어리둥절하게 유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오히려 행운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제조동을 가리켰다. 현장부터 봐야죠. 우리 문제는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1층 제조 현장. 기계 소음과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직원들은 유진이 내려오자 깜짝 놀라며 일제히 자세를 고쳤다.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생산관리팀 박 과장이 다가왔다. 이분은 새로 오신 기술 고문 박지훈 씨예요. 앞으로 현장 개선을 함께 하실 겁니다. 박 과장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지훈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박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브레이크 패드 불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재료 온도 관리가 핵심인데 장비가 고장나서 수동으로 맞추고 있죠. 온도계가 언제부터 고장났나요? 한 달 전쯤입니다. 수리 요청을 넣었지만 예산이 안 나온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죠? 숙련자 감각으로요. 손으로 만져보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건 품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야근은 일상이고 박 과장이 고개를 떨궜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현장에 직접 서보니 왜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지 알겠네요. 지훈은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다. 우선 장비 정비에 약 2억, 직원 교육비로 5천 정도. 총 2억 5천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 과장은 눈이 동그래졌다. 그런 큰 돈을 당장. 하지만 그만큼의 효과는 있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불량률을 3% 수준으로만 줄여도 한 달에 약 8억 원이 절약됩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다. 유진은 바로 말했다. 김 차장, 긴급 예산으로 2억 5천 승인하세요. 네, 이사회 승인 없이 회장 권한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기색이 떠올랐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회장님,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사실 협력 업체들과도 문제가 많습니다. 납기요, 네. 단가를 너무 낮춰 달라고 해서 다들 지쳐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협력사 대표들과 긴급 회의를 열죠. 이번에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지훈이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었다.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틀 후 세아테크 본사 16층 대회의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안엔 크고 작은 협력업체 대표 1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로 속닥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회장 직속 회의라니 또 단가 후려치기 하려는 건가. 대표들의 머릿속엔 그동안 당했던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통보들이 떠올랐다. 심지어 몇몇은 계약을 아예 포기할까 고민 중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유진과 박지훈이 함께 들어섰다. 유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지훈은 깔끔한 셔츠에 제 kit만 걸친 실용적인 복장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예상치 못한 인사에 대표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 세아테크가 그동안 여러분께 많은 무리한 요구와 소통 부족으로 신뢰를 잃어왔다는 점, 저부터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앞으로는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유진이 말하자 한 대표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솔직히 저희도 협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구하신 단가 인하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5% 인하 요구는 무리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유진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대표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세아테크의 새 기술 고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브레이크 사고 그 정비사 현장 출신이라더니 진짜인가 봐? 지훈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는 정비사로 10년 일하면서 수많은 부품을 써봤습니다. 단가만 낮추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직접 경험했고요.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단가는 현재 수준에서 5%만 인하하되 대신 물량을 30% 증대, 그리고 3년간 장기 계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시죠.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대표가 전자계상기를 두드렸다. 잠깐만요. 그럼 실제 매출은 오히려 23% 증가하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납기 정확성 강화와 품질 기준 상향.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유진이 덧붙였다. 저희도 불량률 3% 이하 유지 못하면 벌점 없이 귀사로 손해배상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한 업체 대표가 손을 번쩍 들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제안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계약 조건서 초안. 오늘 바로 회람하겠습니다. 지훈이 정리하며 말했다. 회의는 그렇게 예상을 뒤엎는 성공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그날 오후 박지훈은 생산 라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새로 도입된 온도 제어 장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현장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고문님, 오늘 브레이크 리라인은 4%까지 떨어졌습니다. 박 과장이 보고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안에 3%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훈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 불량률 4%라고요. 불과 며칠 만에 이 정도면 놀라운 성과예요. 다 직원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그냥 방해 안 되게 조율만 했을 뿐이고요. 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 사람은 한 젊은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랐다. 그동안 수많은 컨설팅 회사, 외부 평가단, 모두 현장과 괴리된 숫자 노름만 반복했었다. 그때 하민이 유진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아저씨랑 같이 밥 먹는 날이지. 하민의 귀여운 목소리에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응, 오늘은 삼촌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줄게. 유진이 다정히 대답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삼촌 나한테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날 저녁, 보광동 펜트하우스 주방. 지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하민과 함께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제육볶음 잘하죠, 글쎄. 오늘은 유진 씨가 하신다니까 기대해보자.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유진이 음식을 내오며 말했다. 처음엔 집에 남자를 다시 들이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훈 씨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나눴다. 하민이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돼줄래요? 그 말에 유진이 숟가락을 멈췄고 지훈도 고개를 들었다. 하민아. 유진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바라봤다. 엄마가 웃을 때는 아저씨랑 있을 때뿐이야. 하민의 눈빛엔 진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삼촌이 꼭 지켜줄게. 엄마도, 너도. 그 말에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따뜻함, 가족이란 말의 무게. 그 시각, 이정우와 이병철은 따로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유진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군. 이전구가 이를 갈며 말했다. 문제는 저 고문이라는 작자야. 박지훈, 정체가 뭐야? 대체. 이병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그쪽 라인을 끊어야겠지?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지훈은 단순히 현장을 개선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 회사에 사람의 온도를 다시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세아테크의 공장과 사무실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다. 무기력했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불만 가득했던 목소리는 협업의 언어로 바뀌어갔다. 브레이크 패드 생산 라인의 불량률은 기존 15.7%에서 3.1%까지 떨어졌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수치였다. 고문님, 오늘은 2.9% 나왔습니다. 박 과장이 달려와 외쳤다. 지훈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목표 달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협력업체들과의 장기 계약 3건도 체결되었다. 심지어 현대, 기아, 제네시스와의 신규 납품 계약까지. 유진은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는 7일 전 이정우에게 했던 약속을 되새겼다. 매출 증가, 계약 체결, 직원 만족도 향상, 일주일 내에 모두 해내지 못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리고 내일 바로 그 성적표를 받아드는 날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20분. 30층 이사회실은 비상한 분위기였다. 이병철, 이정우는 당당하게 정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유진이 입장하자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 자, 서유진 회장. 일주일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 발표해 보시죠. 이전구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유진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첫째, 불량률. 기존 15.7%에서 3.1%로 감소. 최신 수치는 2.9%입니다. 이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둘째, 신규 계약, 현대, 기아, 제네시스 3사와 브레이크 패드 납품 계약 체결, 각각 연 80억, 60억, 50억 규모입니다. 이병철의 이마에 주름이 졌다. 셋째, 직원 만족도, 외부 HR 전문 업체와 공동조사 결과, 만족도 95.3%.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이 결과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당당하게 말했다. 말은 잘하시네요. 이정우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럼 그 결과가 정말 당신 혼자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겐 도움을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뒤편으로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그가 누구죠, 저 사람? 며칠 전에 채용된 고문 아닌가요? 이병철은 코웃음을 쳤다. 이런 촌티 나는 친구 하나 데려다 놓고 회사를 살렸다는 겁니까? 지훈은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세아테크 기술 고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 얻은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훈은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브레이크 라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온도 센서 불량과 기계 노후화, 수리 요청은 3개월 이상 묵혀 있었고 불량률이 급증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가 말했다. 그건 공장 쪽 예산 문제였지. 이사회와는 무관하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훈이 정면을 응시했다. 예산 거부는 본사 승인이 필요했고 이미 보고된 수치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넘겼다. 협력업체 6곳이 지난 1년간 계약 파기 통보를 보낸 이유. 단가 인하 요구가 25%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병철이 화를 냈다. 그건 당신이 알 게 뭐야?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지금 현장 불량률 2.99%, 직원 만족도 95%, 그리고 이 모든 건 특별한 마케팅 없이 단지 소통과 개선만으로 달성된 수치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깨며 유진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질문이 없으시다면 경영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주세요. 한의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서 회장의 결과는 수치로도 현장 분위기로도 충분합니다. 반대 이유가 있습니까? 몇 초의 정적, 그리고 또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둘씩 지지 표명이 이어졌다. 결국 12명의 이사 중 8명이 유진을 지지했다. 이정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좋아. 이번엔 졌다. 하지만 다음은 다를 거야. 이병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았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훈이 옆에서 다정하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직은 안 믿겨.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사회 이후 세아테크는 달라졌다. 사무실엔 웃음이 돌고 공장 현장에선 회장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들렸다. 그 중심엔 여전히 유진이 있었고 그 곁엔 언제나 지훈이 함께였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고기 어때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유진은 무심한 듯 고개를 저었다. 요즘 살쪘단 말이에요. 그래도 고생했는데 상은 받아야죠. 지훈은 그녀에게 소고기 도시락을 건넸다. 직접 구운 거예요. 유진은 그 도시락을 열며 말없이 웃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가 지금 그녀의 곁엔 늘 머물고 있었다.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하민. 그는 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예전과 달리 초조함도 자만도 없는 얼굴이었다.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그 말에 비서실장은 머뭇거리다. 유진에게 전했다.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 그를 불러들였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다. 오랜만이네요. 하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땐 내가 잘났다고만 생각했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줄 알았고 당신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그는 조용히 이어갔다. 하지만 난 당신을 이해한 적이 없더군요. 당신이 회사를 지키려 했던 무게, 당신 혼자 감당했던 모든 책임을 말이죠. 유진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계세요. 그 순간 유진은 그를 부르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과거를 온전히 놓아준 증거였다. 그날 밤, 유진은 지훈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지수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깔깔 웃고 있었다. 엄마,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지수가 물었다. 유진과 지훈은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흘릴 뻔했다. 그게 지수야.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아저씨가 맨날 도시락도 주고 엄마 웃게 해주니까 그럼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지수야. 사실은 말이야.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한테 정식으로 물어보려고 했어.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거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서유진 씨, 당신과 함께, 지수와 함께 하루하루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실래요? 유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쳐다봤다. 그리고 잠시 후 눈물이 흘렀다. 나?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결혼해요. 지수는 와 하고 박수를 쳤고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1년 뒤 따뜻한 햇살 아래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유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지우는 살짝 어색한 턱시도를 입었다. 지수는 새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사진사 아저씨가 말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찰칵 그 순간 모든 상처와 외로움이 카메라 속으로 녹아내렸다. 지훈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고생했어요. 지훈 씨도요.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수는 그들 사이에 파고들며 소리쳤다. 우리 가족 제일 멋져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